자, 이번은 162페이지 조건기한입니다. 자, 민법 총칙 전체 체계 한번 보실까요? 자, 민법이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네 덩어리가 첫 번째가 민법 총칙 파트, 두 번째가 물권법 파트, 그죠? 세 번째가 계약법 파트, 네 번째가 특별법 파트, 네 개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이 6개 주제로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권리 변동. 이 부분에서 뭐 공부하셨는지 기억 조금 나세요?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거는 원시취득. 누구로부터 생기면? 승계취득. 예, 그 논의를 했어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그러면 권리 변동은 저절로 일어나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계약이라고 읽는다. 그 법률행위의 종류에 혼자 하면 단독행위, 둘이 하면 계약.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적법하냐 위법하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법률행위 목적에서 보셨죠? 예, 기억 잘 안 나시죠?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기억 잘 나면 비정상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실 주제가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는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를 보셨어요. 비진의 표시하고 뭐 보셨어요? 허위 표시 두 개 보셨어요. 그 다음 대리 보셨어요. 대리, 지난주 대리. 유권 대리, 복 대리 이거 보셨고, 오늘 어디 보셨어요? 무권 대리 오늘 보셨네요. 대리권 없이 저지른 걸 무권 대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데가 바로 무효와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건기한 만나보실게요. 조건과 기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소개를 해요.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부관. 같이 불러보실까요? 뭐라고 그래요? 부관. 부관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간결하게 써드릴게요. 특약사항이야.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부관을 붙였다라고 그래요. 부관을 붙였다. 가령 제가 아는 분이죠. 제가 아는 분께서 한참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남편분이 약사셨는데요. 바람을 피셔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동시에 낳았어요. 본처한테도 임신을 시키고 다른 여자한테도 임신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재혼을 했죠. 그럼 본처가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버림받고 나올 때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그 아빠가 그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물을 하나 주겠다고.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하나 줄게. 뭐를 줄게? 건물을 내가 증여로 줄게. 건물을 뭘로 줄게? 증여로. 증여는 계약이 혼자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혼자 하는 거야? 둘이서 하는 거야? 계약이죠. 계약. 증여는 계약입니다. 이때 돈을 받고 줘요?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넘겨주는 거를 증여계약. 매매계약은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니까 유상, 무상? 유상. 돈을 안 받으면 무상. 그래서 증여는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 아빠가 누구한테요? 딸한테 이혼하면서 주기로 한 거죠. 건물을 준다고. 그럼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약한 거죠. 계약을 했어요. 2000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증여계약을. 증여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도에. 이 연도가 1998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기억했죠? 이때 아버님이 딸한테 저 건물을 바로 주면 이 딸을 누가 데리고 살아요? 애 엄마가 살죠? 그럼 엄마가 재혼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아빠가 건물을 바로 주질 않았어요. 어떻게 줬냐면,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에 뭐 하면 준다고? 합격하면 준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 조건. 그럼 합격해야만 건물을 가져가는 거네. 그죠? 합격하기 전에는 안 주는 거네. 그럼 건물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아빠한테 여기 그냥 있는 거지. 논현동에 있는 건물이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너 언제 가져가, 건물? 건물 언제 가져가? 합격하면 건물 가져가라고. 그러면 아빠하고 저 딸 사이에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계약은. 계약은 했죠? 몇 년도에? 98년도에. 그럼 저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요. 합격이라는 조건이죠, 이거. 이게 조건입니다. 합격하면을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조건이요. 이 조건이 어떻게 할 때요? 이루어지면 건물을 가져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다가 특약을 넣은 거예요, 특약을. 무슨 특약을 넣은 거라고? 합격하면이라는 조건부, 조건을 저기다 부관으로 붙였다, 이거죠. 부관을 붙였다. 그럼 대학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네.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확실, 불확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부 계약. 조건부 계약이라고 그래.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 증여가 법률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증여는? 법률행위죠. 그 법률행위에다 뭐를 붙였어요?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조건을 붙인 거. 그럼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지, 98년도에. 다만 효력이 언제 생겨, 효력이?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조건이요. 조건은 조건부 계약. 조건부 계약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조건부 계약을 한 거 아니야, 그죠? 조건을 붙여가지고 증여 계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98년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계약은 진작에 한 거야, 진작에. 다만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효력이? 조건이 뭐 할 때? 성취할 때. 조건이 뭐 할 때? 성취 시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이라고?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은요, 조건의 성취는 법률에 의해 성립을 결정하는 거예요, 효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을. 뭘 결정하는 거? 효력 발생을 결정하는 거이다. 오케이. 그래서 딸은 아직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못 가져갔죠. 그래, 이 딸이 아직 재수 중이에요. 재수 중. 실제로. 합격만 하면 건물이 하나 통째로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이 아빠는 이 건물 딴 애한테 팔아, 못 팔아? 아빠가 저 건물을 딴 애한테 팔아먹을까, 못 팔아먹을까? 팔 수 있나, 없나? 있지, 팔 수 있지. 왜? 아직 아빠 명의로 돼 있잖아, 땅이, 건물이. 그죠? 그랬더니 이 소리 듣더니요. 아니, 아빠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팔 수 있다고? 제3자한테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이 딸이 들었어. 그랬더니 자다 뻘떡 일어났어. 지금 내가 수능 칠 때가 아니구먼. 제가 쫓아왔죠. 뭐 하라고? 아빠 팔면 안 돼. 아빠 팔면 안 돼. 왜? 나 시험 붙을 거야. 그랬더니 아빠 뭐라고요? 붙고 와. 오케이. 붙어야 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놈아. 아직 붙었어요, 붙기 전에요? 그럼 조건을 뭐 하기 전? 성취했어요, 성취 전에요? 조건을 뭐 하기 전에는? 성취하기 전에는 이걸 달라고 해요, 못 해요? 달라고 못 하는 거지. 언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을 뭐 했을 때? 성취해야만 저 건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전에는 아빠는 땅이나 건물을 판다, 못 판다,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럼 이 딸은 뭐야, 딸은? 조건 성취하면 어떻게 돼, 건물
건물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 건물 줘 그랬더니 아빠 말 뭐라고요? 야 진작에 팔았어 내가. 진작에. 야 새엄마 또 드렸다 내가. 그럼 딸은 허당이네, 그죠? 그럼 딸이 조건이 성취했을 때 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려면 조건을 뭐 하기 전에? 이뤘어요, 이루기 전에? 이루기 전에도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래야 어떤 자기가 조건 성취했을 때 건물을 가져갈 권리가 보장이 되지. 그래서 조건을 뭐 하기 전에? 성취했어요, 성취하기 전에? 이 딸아이가 저 건물을 가져갈 권리, 건물에 대한 권리 있잖아요? 그 권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잠정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방법? 잠정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건물에다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에다 뭐를 하는 것? 가등기를 해가지고 자기 권리, 자기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 아빠 가등기 해줘. 왜? 나 아빠 못 믿어. 아빠 못 믿어. 아빠 엄마 버렸지? 아마 그 여자도 또 버리고 다른 여자 또 찾을 거야. 제가 이분을 봤거든요. 정말 잘생겼어요. 실화야, 실화. 딸이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재수하고 있어요. 연대 가겠다고. 연대 음대 가겠다고. 아빠가 이거를 팔기 전에 이 딸이 자기 건물에 대한 권리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다? 안 해놓으면 아빠가 어떻게 버리면? 팔아버리면 못 찾아옵니다. 딸아가 못 찾아온다. 그래서 가등기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둡니다. 뒤에서 물권법에서 만나시게 돼요. 이제 가등기가 이제 민총하고 물권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가져요. 자, 어쨌거나 조건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조건부 계약을 뭐를 붙였다고 그래요? 부관을 붙였다라고 그래요. 부관이 뭐라고요? 특약을 넣어. 이렇게 특약. 우리가 계약서에 특약 많이 넣는다 보면, 그죠? 특약상 해가지고 많이 붙여. 특히요 계약이 복잡할수록 뭐가 많아? 특약이 많아. 그럼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부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관이 많이 붙어 있어. 그죠? 우리가 보험계약서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특약이 있어. 그게 부관이. 그죠? 건물이 복잡하고요 큰 빌딩일수록 부관은 엄청 많아. 공부를 많이 안 하면요, 공부를 중개업자가 많이 안 하죠. 1년 만에 합격한 중개업자는 계약서 쓸 때 쓸 게 없어. 뭐만 써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말고 쓸 게 없어. 왜요? 공부한 게 없어. 합격은 했어. 그죠? 그럼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재수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재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죠? 예. 1년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이렇게 잘 다져진 상태에서 실무 나가는 것도 경쟁력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해가지고 딱 붙었어. 실무 능력 전혀 없어. 어렵거든요. 경쟁력 없거든요. 자, 첫 번째 사안은 아빠가 특약으로 건물 언제 넘겨주겠다고 그랬다고요? 합격하면. 자, 두 번째는요. 성년이 되면, 네가 뭐가 되면 딸아가? 성년이 되면 건물을 증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년이 되면, 이것도 특약이죠? 그럼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성년이 되는 건 애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확실하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 기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건과 기한의 극명한 차이가 구별이 되시죠? 조건은 뭐를 조건이라고 붙여요? 불확실한 거. 될지 안 될지가. 부관이 불확실한 거.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라고 붙인다. 오케이. 우리 시험엔 이렇게, 변리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변리사 시험에. 우리 집, 제가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개가 뭐하면? 죽으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줄게. 개가 죽으면 뭐를 줄게? 개집 너한테 줄게. 조건이요, 기한이요? 죽으면, 개가 죽으면 줄게. 조건, 기한. 죽으면 조건, 기한. 그 개가 죽지 않으면 개가 아닙니다. 개가 안 죽으면 개예요? 로봇이지. 개는 언젠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럼 뭐야 그거는? 확실해 불확실해? 기한이지, 기한. 그죠?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망하면 내 전 재산 줄게.
내가 사망하면 전 재산 줄게. 조건 기한. 기한. 하나 더 응용. 로또에 맞으면 내가 반 줄게. 조건. 그죠? 내가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줄게. 합격하면 기한이죠. 기한으로 공부를 해야지. 기한으로. 대충 하는 분은 조건이에요. 대충 공부하면 뭐가 돼요? 불확실하니까 조건이 되는 거고,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기한으로 바뀔 수 있어. 이게 일쪽으로 수렴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붙여줘요? 한꺼번에?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시험 문제는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요. 자, 162페이지에 사례요.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민법. 이거는 저희 책에만 있어요. 랜드프로에만 이 사례가 있어요. 시중에 인문서를 가서 보시면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엄청 어렵게 인문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사례로 자 조건 기한을 만나보시죠. 갑이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논현동 소재 건물과 양평 소재 토지를 누구한테 주기로? 딸에게 증여하기로 각서 작성했죠. 그러면서 특약사항을 삽입하셨어요. 특약사항을 뭐라고 붙였어요? 부관. 거기 써보세요. 특약사항을 뭐라고 그런다? 부관. 이때 을려가 결혼하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한다. 이 결혼 여부는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다. 을려가 결혼할지 여부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다. 그럼 이 조건은요? 조건은 법률에 의해 무슨 조건이다? 이 법률에 의해요. 증여라는 법률에 의해 무슨 조건이다? 오케이, 시험 문제. 17의 정답, 25의 정답. 조건은 법률에 의해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조건이다. 조건 성취. 근데 쌍괄호 2번은요. 을려가 성년이 되면 소유권 준다고 그랬죠. 그럼 성년이 되느냐 여부는 확실, 불확실? 확실하니까 뭐라고 붙인다? 기한이다. 기한. 그 다음 우측 보실게요. 이제 163페이지 우측에 1번 조건이란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실,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것, 이거를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한은요, 계약 체결했으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실, 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개념적 차이를 보셨고, 두 번째는 조건의 종류 만나보시죠. 조건의 종류. 자, 첫 번째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무슨 뜻이냐? 거기 볼까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그럼 여기서는요, 이 딸애가 언제 건물을 가져가요? 합격하면 건물 가져가죠. 그럼 합격 전에는 멈춰 있어. 멈춰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럼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 붙인 거, 그 조건 붙인 거 있잖아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 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럼 계약은 꽝이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지, 유효. 그럼 건물 가져, 못 가져? 건물 달라고 하는 거지, 달라고. 언제 달라고 한다고? 성취한 때. 성취한 때 달라고요, 성취 시에. 성취 시에 건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거꾸로요. 성취 전에는, 성취됐어요. 성취 전에는 생긴다의 반대말은 안 생긴다. 왜요? 멈춰 있어. 그래서 정지 조건이야. 그럼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생겨요? 효력이 소멸해요?
정지 조건은 어떻게 됐고요? 효력이 생겼는데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됐죠. 여기도 성취됐죠. 여기는 정반대로 생겨요, 소멸해요? 소멸해. 거꾸로야. 해제가 돼, 해제. 깨져. 그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가 돼, 계약이 유효가 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돼요, 꽝이 돼? 뭐가 된다고? 꽝 돼. 이해되세요? 어렵지? 알 듯 말 듯 하죠? 확 들어오세요? 이게 확 안으로 들어오세요? 술 한 잔 먹으면 바로 취해요? 안 취하죠? 왜요? 몇 잔 먹어야 취하죠? 똑같아요. 몇 잔 먹어야 취한다니까. 주량이 소주 몇 병이세요? 한 병. 몇 병이세요? 두 병. 예, 두 병이면 어느 정도 돼야 취기가 올라와요? 한 병 반 정도. 예, 한 병 반. 그죠? 이거 한 번 보고 이거 한 번 안 들어와요, 한 번에. 자, 그럼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쉽게 풀어볼게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한번 여행을 갔더니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갔더니 이 친구가 술 한잔 먹더니 야 잠깐 갔다 올게 화장실. 그러더니 복권 사러 가가지고 복권을 한 30장을 사왔어. 그러더니 부부별로 이렇게 뭐 10장씩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면서 주면서 걔가 딱 선언하기를 뭐라고요? 당첨되면 자기한테 반 가져오라고. 다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반을 언제 가져와? 당첨되면 가져오자. 그럼 효력이 언제 생겨? 그럼 무슨 조건이야 이게?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 로또 맞으면 얼마 줄게? 반 줄게. 무슨 조건? 아직까지 못 맞췄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걔가 그러니까 쐈지.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취라는 게, 조건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지, 유효가. 해제 조건이요. 해제 조건은 자 보아요. 이게 더 어려워. 해제 조건 자 볼까요? 애가 제일 말 안 들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 요즘은 중1이래매요. 그죠?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중2가 제일 말 안 듣는다고. 중2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맞죠, 아빠 엄마. 그죠? 그랬더니 너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요? 째려보잖아. 예. 그래서 아빠가 머리를 썼어요. 야, 아들 일로 와봐. 왜 아빠? 너 1등급 받으면 여기 아빠 용돈 100만 원 가져갈래? 거꾸로요. 100만 원 가져가고 못 받으면 1등급 못 받으면 토해낼래. 애는 어느 걸 선택했을까? 어느 거? 1번, 2번. 2번이죠. 1번은 뭐예요? 정지 조건이에요. 1번이 정지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은? 1등급 받으면 100만 원 가져가. 그럼 100만 원이요. 이 100만 원이 아이한테 있어요? 아빠 손에 있어? 아빠 손에 있지. 아빠 봉투에. 여기 봉투 있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1등급 받으면 네가 가져가, 봉투.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럼 해제 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 가져가. 내 봉투 줄게. 1등급 받으면 못 받으면? 못 받으면 뭐 하는 걸로? 토해내는 거.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해되심? 잘 이해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애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걔하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한번 씨름을 드잡이를 한번 해보세요. 민법은 언제 빨리 정리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옆에 분하고 말을 잡고 토킹을 해야 돼. 토킹을. 그럼 실력이 빨리 올라와. 엄청 빨리 올라와. 옆에 배우자나 애를 한번 잡아. 그럼 점수가 빨리 올라와. 이게 사실이에요. 그 민법 공부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건 스터디하는 거. 스터디. 계속 토론하는 거죠. 왜냐면 말할 기회가 있거든. 근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과묵해요? 과묵하죠. 그럼 실력도 늦게 올라온다. 빨리 토킹을 하세요. 토킹. 계속 토론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스터디 하시면 6명이 스터디했다고 6명 다 붙어. 거꾸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지. 왜 다 떨어지는지 아세요? 맨날 스터디를 안 하고 스터디하러 가가지고 술만 먹어. 자, 오늘 스터디 그래고 처음에 한 5분 스터디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먹방이야, 먹방.
2시간 그러면 또 2시간. 6명이 한 10명 돼. 금방 10명 돼요. 이거 재수죠, 재수. 계속 재도전 되는 거죠. 스터디가 선순환되려면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스터디가 선순환되려면 친한 사람하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가요. 자, 우리 오늘 놀고 내일부터 하자.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놀고 내일부터지. 그럼 내일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야, 모레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친한 분들끼리 스터디하면 꽝이야 이거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 경계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친한 분끼리 하면 스터디는 꽝이에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 공부도 너무 친한 분들 말고 누가 있으셔야 되냐면 낯선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경계심이 있거든요. 자, 조건 종류 2개를 만나보셨습니다.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자, 147조 조문 볼게요. 조문. 조건 종류 163페이지요. 163페이지. 이거 구별 못 하시는 분 계시다. 페이지하고요. 지금 몇 페이지? 163페이지. 그죠? 조는 뭐예요? 조문. 조문 몇 조? 147조. 조문을 말하는 것. 이 조하고 페이지하고 다르지. 자, 147조. 정지 조건 있는 법률의 행위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긴다, 꽝이다. 생긴다, 옆에다 유효다, 유효. 거꾸로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잃는다? 잃는다. 잃는다가 뭐예요? 꽝이다, 꽝. 꽝이 되는 거, 꽝. 오케이. 그 다음 151조 바로 밑에 151조 조문 보실게요. 조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불법 조건 그리고 기성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불법 조건은요.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조건이 뭐에 위반한 것? 사회 질서에 위반하죠. 내용이 나빠요? 조건이 나빠? 조건이 지금 문란해. 조건이 문란한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무효로 되어요? 법률의 행위가 무효로 되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의 행위도 무효로 되어요. 그래, 그걸 저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요. 거기다 써보시면 조건이 꽝이면 법률의 행위도 꽝이다. 뭐가 꽝이면? 조건이 꽝이야. 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뭐까지 꽝이 돼버려? 법률의 행위도 꽝이야. 법률의 행위. 법률의 행위가 뭐요? 계약도 꽝이 돼버려. 왜? 이 조건이라는 게 어디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거? 어디에? 법률의 행위 안에 특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법률의 행위하고 특약은 별개 하나로 묶여 있어. 하나기 때문에 조건이 꽝이면 법률의 행위까지 다 꽝이 돼버려. 시험 아주 잘 나온다. 민법 151조.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1항을. 1항을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라고 붙인다. 불법 조건. 이 항은 나중에 보시죠. 다음 기한 만나실게요. 기한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기한 04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요? 기한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으셨죠? 기한. 기한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확실 불확실?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붙였어요? 기한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기한. 자, 기한이란 법률의 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거를 기한이라고 그랬죠. 예컨대 임대인 갑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 언제까지로 정해놓았어요? 갑이 뭐 할 때까지로? 사망할 때까지로 정해버렸죠. 그럼 이 사망이라는 거는 불확실, 확실? 확실하니까 뭘로 본다? 기한부기약이다. 기한부기약. 두 번째,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 무슨 뜻? 중요해요. 기한이 도래했어요?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즉 만기 도래 전에, 만기 도래했어요? 도래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간에 누리는 이익을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런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가 수험생이에요? 언제까지?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 등록일부터 언제까지요? 시험일이죠. 시험일까지는 뭘로 보아요? 수험생이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수험생의 대우를 받는다. 집에 가서 설거지 대충 해도 되죠. 그죠? 왜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 이때까지는 무슨 이익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지. 수험생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 시험일 지나면 이제 수험생 아니야. 그죠? 예, 똑같아. 이제 똑같아. 원래 상태로 오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는 언제가 도래하기 전? 만기 됐어요? 만기 도래 전에? 만기 도래 전. 만기 도래 전에 누리는 이익. 그 이익을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누리는 이익.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A가 금융권, 이금융권에 가가지고요. 이금융권에 가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5천만 원을. 차를 담보로요. 차를 담보로 5천만 원을 융자를 빼냈습니다. 할부거래에서 할부거래.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갚는 건 언제 갚기로 하기로? 언제까지 갚아내기로? 3년까지요. 3년까지 다 갚아내기로. 3년 뒤에 다 완부를 해서 다 빚을 변제하기로. 그럼 채무자, 돈을 빌린 채무자, 돈을 꿔준 은행, 채권자. 이때 돈 5천만 원을 빌리는 거, 5천만 원을 빌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비대차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리는 계약을 무슨 대차?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나 돈 꿨다. 소비대차 계약했다. 꿔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 꾼 사람은 소비, 대주, 차주. 빌렸어. 차주, 빌릴 차자, 차주. 꿔준 은행은요? 소비, 대주. 그래서 은행을 대주단이라고 그래. 대주단. 그 기업이 부도나면 대주단 모임을 합니다. 금융권에서. 저 회사를 어떻게 할지, 살릴 건지 부도 처리할 건지. 자, 이때 3년 뒤에, 몇 년 뒤에 다 완결하기로? 3년 뒤에 완제하기로 했죠. 다 갚아버리기로. 그러면 오늘부터 언제까지요? 3년이 될 때까지. 기한 됐어요? 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누리는 이익. 그 이익을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쌍괄호 2번. 165페이지 쌍괄호 2번.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법에서 추정을 하느냐? 채무자요. 채권자요, 채무자. 돈 빌려 쓴 채무자를 위한 거로 간주요, 추정해요? 추정한다 몇 표.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걸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법에서는 추정합니다. 몇 표. 이때 3번에 보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있어요. 기한이익을 누려요?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뺏기는 걸 무슨 사유? 상실사유라고 그래요. 기한이익을 뺏기는 거야. 아까 여러분이 수험생은 언제까지 수험생이라고? 시험 치르기 전까지는 수험생 대우 받죠? 집에서 설거지 대충 해도 이해해줘. 방 청소 안 해도 이해해줘. 그죠? 머리 안 감고 다녀도 이해해줘. 그죠? 근데 시험 치고 나면 이해 안 해줘. 왜요? 무슨 이익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수험생이 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은 집안 청소 안 해도 설거지 좀 밀려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수험 기간 동안은 무슨 이익을 누리는 분? 기한이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수험 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도요. 이 기간 동안에도 기한이익을 누려요? 상실해요?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이익을 못 누리고 뺏기는 경우가 있어. 언제? 맨날 술만 먹는다고. 저녁에 올 때마다 술에 취해서 온다고. 그러면 배우자께서 뭐라고? 때려치라고.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라고. 뭐를 상실하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죠. 못 누린다고. 채무자가 이 기한이익을 누려야 될 걸 못 누려. 그 사유가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첫째, 담보 손상. 담보. 여기서 담보는 뭐를 말할까요? 차를 담보로 융자 빌렸죠? 차가 망가졌다. 담보가 손상됐다.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해요. 둘째는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했어요? 이행 안 했어? 이행을 안 했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 안 했다. 2차 말고요. 2차 말고 여기 뭐가요? 다른 차를요. 이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무슨 차를? 다른 차를 담보로 집어넣기로 했어. 다른 차를 뭘로 넣기로 했다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그런데 다른 차를 담보로 못 줬어.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 위반이야? 그럼 기한이익을 얘가 뺏겨. 오케이. 그래서 기한이익을 뺏기는 경우, 기한이익을 가져요? 상실해요?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첫째는 뭐였어? 첫째는 담보. 자동차 망가뜨렸어. 담보 손상. 담보 손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담보 제공 의무. 즉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위반이야? 약속을 위반했어. 주기로 한 담보를 못 줬다 오늘까지. 약속 위반이야.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해. 또 하나 있어. 채무자 파산. 채무자가 파산하면. 누가 파산하면? 이 세 가지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뺏겨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민법 총칙 전체적인 얼개가 짜여진 거고요. 이제 1월달하고 3월달에 여기다 살만 붙여 들어가면 돼요. 큰 틀은 이제 보셨어요. 민법 총칙. 자, 보충 설명 몇 개 합니다. 참고 보세요. 밑에 165페이지에 보면 참고에 보면 소멸시효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제척기간 나와 있죠. 자, 이게 우리 시험은 안 들어가요. 정면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시험범위 여여 아니에요? 아니야. 시험범위 아니다. 쓰세요. 시험범위 아니다. 그런데 시험엔 중간중간에 나와. 시험범위 아닌데 뭐가 나와요? 시험의 중간중간에 나와. 조금. 그래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멸시효. 두 번째는 제척기간.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권리의 존속기간이에요. 뭐의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을 이렇게 불러요. 권리가 이 권리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이 기간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언제까지 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도요. 권리도 그게 정해져 있다. 권리도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기간이? 권리의 존재 기간, 존속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은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자,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어요. 권리 위에 뭐 하는 사람? 잠자는 자. 이 잠자고 있다는 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야? 예, 이런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죠. 권리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한다, 보호할 필요 없다.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법리가 소멸시효제도예요. 소멸시효제도. 대표적으로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 A가 누구? 채무자. 돈 꿔준 사람은 누구? 채권자. A가 사채를 좀 땡겼었다. 사채를. 누구한테서? 사채하시는 분한테서. 얼마를 빌렸어요? 9천만 원을. 9천만 원. 그럼 소비대차 계약했죠? 그럼 이자 있을까 없을까? 이자 있죠. 이자 있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를 안 받으면 무이자 소비대차. 그래 소비대차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 9천만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했지요. 그러면 돈을 꿔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채권자. 금전에 대한 9천의 채권 있죠. 금전채권. 이런 금전채권은 민법 163조에 민법 163조에 금전채권은 몇 년이 지나면요?
10년이 지날 때까지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돈을 안 받아내면 소멸시효로 없어져. 소멸시효가 무슨 뜻? 소멸. 소멸해. 뭐가 소멸해? 권리가 존재해요? 소멸해버려? 소멸하는 효력이 생겨.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겨.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돈을 안 받아내면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아예. 그럼 채권자는 그럼 어떻게 하죠? 채권자는 10년 안에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채권자가 할 일이라고. 그 권리 행사를 채권자가 하면 잠자면 채권자가 받을 권리가 있죠. 9천만 원에 받을 권리 있죠. 그 권리를 행사했어요? 잠잤어? 잠잤어. 잠잤다는 뜻은 뭐야? 권리를 행사했다? 권리를 방치했다? 방치하거나 불행사하면, 권리를 방치하거나 뭐 하게 되면 불행사하고 냅뒀어. 권리를 9천만 원에 받을 돈을 안 받고 냅뒀어. 그럼 권리가 어떻게 돼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소멸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거죠. 그걸 무슨 시효? 소멸시효라고 붙였어. 소멸시효. 이게 로마법에 생긴 거예요. 로마법 시대부터. 권리자가 전제 조건이요. 소멸시효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전제 조건은 권리자가 권리를 어떻게 할 때? 행사하는 거예요? 불행사하는 거예요?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속. 일정 기간 어떻게 돼요? 방치하고 있어야 돼. 방치. 그럼 권리를 둬요? 없애버려? 없애는 거를 소멸시효라고 붙인다. 그럼 이게 뭐에 따라 다르냐? 권리마다 다 틀려. 권리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권리마다 기간이 다 틀려. 권리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카드 발급받죠? 근데 카드 대금을 내가 못 갚았다? 그럼 나는 채무자. 은행은 누구? 채권자. 그죠? 그럼 카드 대금은 채권이 아니야. 그것도. 채권이죠. 카드 대금을 몇 년 동안 안 갚으면 없어지냐면 5년이에요. 카드 대금은. 그 카드 대금은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붙여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 채권이 왜 생긴 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 시험에 안 나오는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정보니까요. 따라서 카드 값은 얼마 동안 안 갚으면 되는 거야? 5년 동안만 내가 잠수 타면 그 카드 대금 어떻게 돼요? 탕감돼. 진짜 리얼. 그럼 내가 사채 쓴 거는요? 사채 쓴 거는 몇 년 동안 잠수 타면? 10년 잠수 타면 빚 없어져. 진짜? 진짜. 이게 법에 있어요. 민법 163조.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본서 나오면. 민법 몇 조에? 163조하고 164조에 쭉 이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긴 시험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상식으로. 세 번째. 내가 직장에 취직했다. 알바로 취직했어요. 그럼 급여 받을 거 있죠? 근데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월급을 주더니 두 번째 달부터 월급 떼먹고 안 줘. 돈 받으러 가면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오라고 그래. 다음 주에 또 가면 언제 오라고 그래? 다음에 오라고 그래. 나 바빠 죽겠는데요. 그럼 월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월급도 일을 해서 받는 채권이죠. 채권, 급여죠. 급여 채권을 무슨 채권? 임금 채권. 일해서 받게 되는 임금 채권도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그 채권을 다 틀려, 권리마다. 임금 채권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 지날 때까지 못 받으면 임금 채권 아웃돼요. 이번에는 내가 짜장면을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다. 그때 시킬 때 빼갈에다가 탕수육까지 10만 원이나 외상 줬다. 그리고 외상을 줬을 때는 그 전에 잘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갚으니까 외상을 갖다 주지. 그래서 그동안 잘 갚으니까 외상을 주더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갑자기요, 방을 옮겨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럼 그쪽은 내가 이사 간 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내가 짜장면 시켜 먹고 탕수육 시켜 먹은 것도 채권이죠. 그쪽은 채권, 나는 갚아야 되니까 채무죠. 그죠? 이 채무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냐면 1년이에요. 음식료 채권. 무슨 채권?
음식 시켜 먹은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은 몇 년?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없어져요. 유익한 정보라고 그래 이거를. 그죠?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몇 년 지나면 잠수 타고요. 1년만 지나면 그거 안 갚아도 돼. 급여는요. 급여는 몇 년? 3년. 상행위로 생긴 카드값. 카드값은 몇 년? 5년. 내가 돈 빌려준 거.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건 얼마?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를 방치하면 권리를 뭐 하게 되면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권리가 존재해요? 소멸해요?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걸 무슨 시효라고 그런다? 소멸시효라고 붙였어요. 권리를 방치하고 불행사하면. 제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 있어요. 원단을 이렇게 원단 거래를 국내에도 팔고 해외에도 팔아요. 근데 자기를 일으킬 때 자기가 막 일어날 때 도와준 아는 분, 선배분이 계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분이. 처음에 엄청 어려웠는데 이분이 도와줬어요. 고마우니까 이분이. 근데 거꾸로 그분은 도와줘놓고 그분이 어려워졌어. 이 친구가 고마우니까 그분한테 이걸로 사업을 좀 해보라고 얘가 외상으로 막 원단을 가서 보내줬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원단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거기서 파는 거야. 이 친구가 현금을 안 받고 다 뭘로 받은 거예요? 외상으로요. 외상으로 줬어 그거를. 왜? 자기한테 도움 준 은인이라고. 처음에는 이분이 좀 갚더라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가면 1억 원 가면 1억이 오고 한 열흘 뒤에 오는 거야. 그래 이 친구가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보냈지. 그 외상이 점점 많아져 적어져. 분량이 많아져. 그래서 처음엔 1억 거래다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8억까지 커졌어. 돈은 오고 아직 안 오고? 안 오고. 그래서 8억까지 커졌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야. 연락 두절이 돼서 안 갚는 거지. 안 갚는 거지. 그 상태를 몇 년 지나면 땡이에요. 채권이 왜 생겼어요? 상행위. 상거래한 거죠? 원단 거래한 거는 무슨 거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몇 년? 5년 동안 방치해서 못 받으면 아웃이에요, 아웃. 8억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 만나면 그래요. 돈 받으러 갈까, 우리? 어디로? 필리핀으로. 그죠?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거기가 총 맞아 죽기 딱 좋은 데야. 너 총 맞아 죽고 싶으면 가자고. 예.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총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자, 골프 치러. 8억이 생기니까. 그럼 얼마 동안 못 받으면 아웃되냐고요? 5년이요. 그럼 이 거꾸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네. 내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 권리를 방치해야 될까요? 권리를 행사할까요? 오케이. 권리를 5년이 지나기 전에 받아내. 권리를 방치하는 거에 반대말은 무슨 말? 행사를 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버려. 이거는 권리 행사하는 거야, 방치하는 거야? 소극적으로 냅둔 거지. 그럼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근데 거꾸로요. 방치해요, 행사를 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가 안 없어져.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뭐가 중단돼? 아까는 어떻게 해서 권리가 소멸했죠? 소멸하는데 이거는 소멸해요, 중단이 돼. 소멸시효가 무슨 시효가? 소멸시효가 진행이 아니 되고 중단이 된다.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권리가 안 없어져. 어떤 조건하에? 행사하면.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 너 그거 원단 외상 거래한 지 얼마 됐어? 4년이야, 4년. 그럼 1년 더 지나면 못 받는 거죠? 8억을 못 받는 거지. 8억을. 그러면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뭐라고?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야. 재판상 청구. 무슨 뜻? 소송이요. 소송 제기하면 돼. 무슨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방치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야?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버려. 중단돼. 소송 제기해버리면. 근데 이건 단점이 뭐야, 단점이? 변호사를 사야지. 누굴 사야 돼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맡겨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럼 돈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리고 받을 자신도 없는데, 지금 받을 자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다시 변호사 선임료를 또 내야죠. 그러니 이걸 해 안 해? 안 해. 받을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소송에서 뭐 할 자신 있다? 받아낼 자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긴다?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거지. 그죠? 그럼 자신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야? 부도 났다는 설, 자살했다는 설, 그죠? 잠수 탔다는 설, 설이 너무 많아. 그럼 받을 자신이 없죠? 그럼 선임해 안 해? 안 해. 그때 필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차선책, 차선책. 차선책이 뭐냐면 각서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 지불각서 받아, 지불각서. 무슨 각서를 받는 거예요?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각서를 받는다, 각서 받는다. 누구한테 가서? 채무자한테 가서. 그래서 종종 이런 걸 우리가 받아요. 내가 일을 해줬는데 사장님이 월급 떼먹고 안 주려고 그래. 사장님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만났죠. 그때 안 갚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각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뭘 써달라고? 각서. 그 각서를 무슨 각서? 지불각서. 그럼 각서를 받으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거죠.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어 중단이 돼? 중단이 돼. 그래 이 각서가 꼭 필요해. 각서, 지불각서. 근데 각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요. 채무자를 찾아내야 돼, 못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지. 찾아낸다는 게 전제 조건이지. 그죠? 잠수 타면 이것도 헛소리야, 헛소리.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어디다 압류를 걸어? 어디다? 채무자 재산에다, 재산을 찾아다 거기다 뭘 거는다?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야. 압류나 가압류. 압류 조치 또는 무슨 조치를 한다? 가압류 조치를 하는 거죠. 가압류를. 어디다 걸어요? 재산에다가. 그럼 이것도 채무자를 찾아내고 그 재산을 찾아내야 되지. 집 있으면 집에다, 차 있으면 차에다. 그래서 어디다 가압류를 걸어요? 집, 차, 일하면 뭘 받게 돼? 월급 받죠? 급여. 급여에다도 걸어. 급여에다도. 새 살면, 그분이 새 살면 어디다 걸어? 보증금. 보증금도 재산이니까 거기다 걸어. 보증금. 여기다 무슨 조치를 한다? 여기다가 압류 조치나 가압류 조치를 한다. 그럼 권리를 방치한 거야, 행사한 거야? 그럼 중단이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유력한 장치가 민법에 몇 가지를 두고 있어요? 3가지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무슨 사유? 중단사유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송을 건다. 소송을. 민사소송만 돼.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안 돼. 뭐는 안 돼요? 사기죄로 거는 건 안 돼. 뭐만 돼요? 민사만 돼. 민사만. 왜? 우리 민법이니까. 두 번째는요. 채무자 재산 찾아서 뭘 건다? 압류나 가압류를 건다. 세 번째는 뭐를 받는다? 각서를 받는다. 각서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를 막는 장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166페이지에 사례 1 나와 있어요. 사례 1.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 소비대차가 뭐예요? 돈 빌려준 거죠?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 옆에 가로로 써주실게요.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두 번째, 사례 2번. 사례 2번 보실게요. 토지 매수인. 토지를 매매했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 땅 판 사람한테 뭘 넘겨주셔 그래요? 등기를 넘겨주셔 그러죠? 그 청구권을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등기 달라고 쓰세요. 거기다. 뭘 달라고? 등기 넘겨달라고.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 그 권리를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요것도 물권이야, 채권이야? 청구권이니까 채권이구나.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 써주세요. 10년 지나면 없어져. 돈 꿔준 것도 몇 년? 10년. 등기 청구권도 몇 년? 10년 지나면 등기 못 가져와.
세 번째요. 카드 대금 채권. 카드 대금은 왜 생긴 거예요? 상행위로 생긴 거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몇 년? 5년.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해되시나요? 쌍괄호 4번. 쌍괄호 4번은 뭐예요? 소멸시효 이익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기. 뭘 포기한 거예요? 시효이익. 가로하십시오. 시효이익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 누가 한 걸까? 누가? 시효이익이라는 거는 누가 포기를 한 걸까? 포기를. 채무자가 포기한 거야.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한 거야. 거기 보세요. 시효 완성된 채권 소각이라고 나와 있죠? 뭐가 완성된 거? 시효가 뭐 한 거? 완성된 거. 시효가 완성되면 갚아요, 안 갚아요? 거기다 쓰세요. 시효 완성된 채권에다 쓰세요, 위에다가.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갚을 돈이 안 갚을 돈? 안 갚을 돈이지. 쓰세요. 안 갚을 돈. 뭐가 완성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죠. 안 갚을 돈이야. 법리적으로 안 갚아도 돼. 그러면 금융기관이 내 재산에 압류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죠. 왜요? 안 갚아도 되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왜요? 거기 읽어보면 나와. 실무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효 완성된 채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된 채권은 갚을 돈이 안 갚을 돈이야? 안 갚을 돈인데 거기다 써보세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무자가 뭘 포기해버리면? 시효이익을 포기해버리면 갚을 돈으로 바뀐다. One more time. 시효가 완성된 돈은 무슨 돈? 갚을 돈, 안 갚을 돈? 안 갚을 돈이에요. 왜 안 갚을 돈이에요? 뭐가 완성돼서? 내가 9천만 원 빌렸다. 근데 뭐가 완성됐어요? 뭐가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럼 갚을 돈, 안 갚을 돈? 안 갚을 돈이다.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안 갚는 거지. 그죠? 그럼 카드 값은 얼마 지나면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돼. 5년이 지나면. 그죠? 그런데 이게 반전이 생겨. 채무자가 뭘 포기하게 되면요? 시효이익을 누려요? 포기하면 스스로 이익을 포기했다는 거지. 누가 포기한 거예요? 채무자가.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갚으면. 일부를 갚았어요. 9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갚았어요? 500만 원을 갚았어. 그럼 전부 갚았어요? 일부 변제한 거야? 일부를 변제한 거죠.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로 돼. 포기한 거로. 그럼 죽었던 채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그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을 돈으로 바뀌어. 원래는 뭐였는데? 안 갚을 돈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갚을 돈으로 바뀐다. 뭘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돈은 갚아, 안 갚아? 갚으면 안 되는 거야. 갚으면 어떤 일이 생겨? 뭘 포기한 거로? 시효이익 포기가 돼서 결국은 돈이 살아나, 채권이 살아나, 부활한다는 거지. 오케이. 이 돈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저 국회에 제출한 돈으로 따지니까요. 이게 몇 조가 된다는 거. 7천억, 25조 7천억이래요. 얼마라고요, 이 돈이요? 25조 얼마를? 7천억을 금융기관에서 죽었던 돈을 살려낸 거지,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누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채무자가 이걸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 거야? 이 제도를 모르는 거야. 이 제도를 모르니까 일부를 갚아버리는 거야. 일부를. 다 갚았어요? 일부를 갚았어요? 일부를 갚아버렸다. 이게 바로 어떤 걸 살려낸 거예요? 죽은 돈을 살려내는 거지. 이걸 금융기관에서 악용한 거고. 이해되세요? 그 돈이 이렇게 많아. 25조 7천억.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 돈이 대부분 어려운 돈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졌던 걸 도로 부활시킨 거잖아요. 이거를 소각시켜라. 저 채권을 없애버리라고 의원들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맨 밑에 보면 제척기간이 나와 있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공통적으로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 소개를 했냐면 권리가 뭐 할 수 있는 기간?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라고 부른다.
둘 다 똑같아요. 권리가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권리가 존재하는 기간.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중단이라는 게 아예 없음. 중단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소멸시효는 뭐가 있어요? 시효 중단이 있어 없어? 중간에 중단이 있어. 중단이 있어. 압류나 가압류 걸면 중단이 된다.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어? 중단이 아예 없어? 중단이 없는 거야. 그냥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야. 권리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척기간이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법원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요. 직권으로 스스로 조사한다. 직권으로 스스로 조사.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누가 주장해야 돼요? 법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채무자가 주장해야 돼.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주장해야 돼. 채무자가 주장해야 된다고. 이게 틀려.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누가 조사해요? 조사를? 법원이 조사한다고. 근데 소멸시효 지났다 안 지났다는 누가 조사해요? 채무자가. 이게 달라. 채무자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민법을. 그래서 민법은 수업료보다 100배를 가져갈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관 정보. 자, 그래서 167쪽에 보시면 사례 맨 위에 있어요. 사례 2번에 보실까요? 지방세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체납했죠? 그럼 세무서는 조세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안 들어왔어요. 압류했어? 압류 안 걸었어? 안 걸었죠. 그러면 제척기간 경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럼 세금 납부 의무는 존재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뭐가 없게 되면? 압류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밑에 보실게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소멸시효는 기간 진행 중에 소멸시효에 뭐가 존재해요? 중단. 가다가 멈춘다고. 그 다음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누가 주장해야 돼? 주장을 누가? 당사자.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다 주장을 해야 돼. 누가 주장해야 돼요? 당사자가. 당사자가 누구야? 채무자가. 이거 시효 지났다고. 카드값 시효 지났다고. 주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니까. 근데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은 기간 진행 중에 뭐가 없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그 다음 당사자가 주장해요? 주장 안 해도? 안 해도 누가 조사해요? 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별세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중단이 있고 없고. 그 두 번째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느냐 법원이 조사를 하느냐 이 차이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민법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연역도 오래되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자, 내가 돈을 친구한테 9천만 원을 빌렸다. 오케이. 근데 그 빌린 지가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채무 있어요? 소멸했어? 소멸했죠? 이때 그 친구가 10년 지난 뒤에 돈 받으러 왔다. 돈 받으러 왔죠? 오케이. 몇 년 지나고? 그럼 제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거를 누가 주장해야 돼? 누가? 내가요? 법관이요? 내가 법원에 가서 주장해야 돼. 내가 누구야? 당사자가. 근데 제척기간은요. 내가 해요? 법원이 해? 역할자가 틀려. 역할자가. 이해되세요? 자, 이래서 오늘 민총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제 바꾸셔서 2편 물권법을 만나시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